네,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뉴욕에서는 하반기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를 두고 월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핵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연방준비제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1994년 이후 28년 만에 단행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부분 잠시 뒤에 살펴보고 일단 연준에서는 결국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The committee is moving rates up expeditiously to more normal levels. So 75 basis points seemed like the right thing to do at this meeting, and that's what we did. 네, 앞서 보신 것처럼 75bp 인상이 적절했다 이렇게 좀 밝혔죠. 예.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지난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1.75% 수준으로 좀 높아졌는데요.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좀 살펴봐도 올해 말 기준금리가 3.4%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3월 전망 때보다 다소 올라가는 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준이 기존에 설정한 중립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또 경기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최적의 금리 수준인 2.5%를 좀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됐는데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을 했던 사안이어서 그런지 오늘 뉴욕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섞어가면서 시장을 달래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선 매파적으로 보면 다음 회의에서는 50bp 또는 75bp 인상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음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시 또 이에 더해서 75bp 인상이 흔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또 금리 인상 속도를 내는 게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이 일축을 시켰더라고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해서 제가 발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한 위치에 있으며 높은 금리를 다룰 수 있도록 잘 포지셔닝 돼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연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다음 회의 때 75bp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안정을 시켰고요. 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의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준의 경기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이었던 점이 배경으로 좀 꼽힐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예. 일단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GDP 전망치가 2.8%에서 1.7%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 중후반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좀 한몫을 했고요. 예. 또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3.7%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나중에 내년에 가면 1%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긴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피해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가에서 나온 의견들, 좀 해석들 더 살펴볼 텐데 월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네,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해 봤습니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라자드 자산관리 공동대표는 연준이 고용 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베리 길버트
리서트 LPL 파이낸셜 전략가는 지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예. 또 알리안트 투자운용 분석가인 찰리 리플리 역시 당분간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가팔라질 거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맥스 월프 시스터매틱 벤처 투자 CEO의 얘기를 짧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hat we're setting up is for a lot of people to be angry at the Fed when the ultimate cure for inflation comes, probably late 2022, early 2023, and that's our friend recession. 네, 이외에 다른 의견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인베스코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좀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 다소 파월 의장과는 다른 의견을 좀 선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좀 어렵다는 해석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USGI 트레이더 팀장인 마이클 마토세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기 둔화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셨다시피 월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CNBC는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지속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략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일 내에 주식 매도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암호화폐 세계 일부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10,00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FMC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경기 전망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만큼 다음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특히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데이터상으로 완화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까지 증시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물가가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곡물이나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있죠. 내일 있을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다음 주에 있을 제조업 구매 관리자 PMI 지수 등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 전까지 발표되는 자료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